안녕하세요. 실용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진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머리형의 특징인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들을 써오셨는데 이거 뭐지? 너무 그 감정적으로 질척되는 거를 못 견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뭐 어떨 때 많이 쓰는 거냐면은 2번과 7번의 차이점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2번이랑 7번도 그 긍정적 태도에 속하기 때문에 비슷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저 2번인지 7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강의 나가면. 근데 사실 되게 다르잖아. 그치만 이제 피상적으로 알면은 헷갈릴 수 있거든. 7번 유형도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관계하기 좋아하는 경우가 사람 있으니까. 좋아해 보이는.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해. 7번 유형은요. 누가 자기한테 너 없으면 나 죽어. 나 못 살아 라고 하면 7번은 도망가요. 극혐한다. No! God, please, no! No! 근데 2번 유형은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죽어 이러면은 좋아한다. 좋아요, 뿌듯해요. 이거 되게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자기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를 못 견딘다는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풀어주시죠. 그게 이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전 남자친구 얘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은데. 3번 유형 가슴형이신. 네, 그 3번 유형인 남자친구랑 근데 제일 길게 만난 그 분이기도 했어요. 얘기 제일 많이 했어 나한테. 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되게 그리고 능력도 정말 있었어요. 되게 막 이렇게 똑똑한 그거였고 되게 능력 있는 모습 많이 이렇게 보고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되게 의지도 많이 하고 나이도 저보다 이제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근데 사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점점 얘기 안 했던 본인의 뭐 이렇게 좀 가정에서 좀 힘들었던 거나 본인의 그런 상처들을 초반엔 전혀 몰랐을 만큼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거를 이제 뭐 1년 반 좀 넘게 사귀었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되게 사귀었는데 1년 어쨌든 근데 사귀었는데 이제 점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주제들이었어요. 그 본인의 상처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받아준다기보다 이렇게 들어주고 하다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서 약간 좀 너무 못 받아주겠는데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일단 내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네. 상처다. 네 정말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엔 보여주지 않던 그런 되게 그러니까 되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 이게 3번 유형이 자기가 가슴형인 걸 드러낸 거잖아. 그러면 이분은 되게 정말 용기를 낸 거야. 마음을 열고 진짜 깊은 관계로 가려고 좀 되게 했던 거야. 안타깝다, 그 나 너무 3번. 안타깝지. 마음 아파. 3번들은 웬만하면 그런 그런 거 거 안 같아.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초반엔 절대 얘기 되게 신뢰했나 봐. 티도 안 냈을 만큼 그런 거였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렸다가 막 이렇게 강했다가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서 나 못 받아주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되게 좀 감정적으로 좀 상처도 많고 되게 막 그렇구나. 감당을 못하겠다. 네, 되게 저한테 막 의지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갔죠. 나는 이제 여기까지는 나는 너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물론 미안하고 안 됐고 그렇지만 그냥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건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이에. 근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나 그림자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림자, 네. 어차피 못해. 나는 감당을 못해. 분명히 이 관계는 끝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저는 바로 출구 전략 마련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또 주디님이 듣고 절친 주디님 2번 주디님이 듣고 막
소름 끼친다는 식으로 반응했다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맞아. 약간, 그러니까 너 무섭다. 그러니까 막 요새도 가끔 이렇게 전에, 근데 제가 항상 그리고 패턴이 항상 제가 좀 도망치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정말 새삼 생각해도 잔인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 3번 남자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저희 거의 끝날 때 돼서, 관계 끝날 때 돼서 그냥 한탄하듯이 좀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눈치 깐 거야. 근데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것 때문이라고 그것 때문- 몰랐을 수도 네. 있어요. 아, 자각을? 아니 뭐 그것 때문 아니 근데 그게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 내가 너무 못됐으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에 좀 남아요.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관계를 끝낸다는 거에 대해서 6번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 결정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안타깝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내가 살아야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안 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면 그냥 지금 빨리 끝내는 게 낫다. 능력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난 이걸 딱 보고 생각했어. 머리형 같으면 이거는 그러니까 6번이 5, 7에 공감 못하는 면도 많지만 공동체 감각 같은 거는 이거는 분명히 6번도 공감한다. 내가 아는 6번은 머리형들은 이거에 다 공감해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리고 이게 있잖아. 근데 이제 가슴형들은 여기서 엄청난 상처를 받거든? 진짜 냉정하다. 저렇게 안 봤는데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있잖아. 가슴형이건 본능형이건 간에 감당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맞아. 머리형이 감당을 더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 자체는 상관없어요. 근데 가슴형들이나 본능형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이거를 바로 놓지는 못해. 정이 들었고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또는 본능형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거 없어. 그냥 할 수 있어.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할 때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머리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몇 달 몇 년 더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럼 상처가 더 커. 내가 볼 때. 나도 망가지고 저 사람도 더 망가지고 헛된 기대 더 하게 되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게 제일 뭐라 해? 피해가 적어. 정말 피해가 적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만두는데 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맞아. 내 생각이야. 이 결정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 가슴형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만해야겠다 생각하면은 이제 딱 정말 정리를 하는데 근데 그걸 주디님이랑 워낙 모든 얘기를 다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한 번에 끊어버린단 말이야? 약간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약간 그러니까 너 정말 무섭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딱 그렇게 딱 칼같이 끊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2번이시니까 그랬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도 남자친구였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3번이 불편하시대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이유가 내가 3번 불편한 이유랑 똑같았어. 이거는 뭐 모든 7번이 3번이랑 궁합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3번이랑 7번이 불편한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이거야. 뭐냐면 3번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감정형이랑 괜찮아. 가슴형이랑은. 근데 3번들이 굉장히 머리형처럼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형인 게 드러날 때 진짜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짜증이 확 나. 맞아. 제가 이렇게 아는 좀 친한 동생이 있는데 3번이지? 3번, 네, 3번이신데 되게 막 이렇게 되게 막 그러니까 3번이 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빠리빠리 딱딱 이성적으로 정리 탁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뭔가 이렇게 좀 본인이 센치해지거나 하면은 이제 저를 이렇게 뭐 언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평소 알던 모습이랑. 되게 막 엄청 당차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막 자기 본인의 이제 어두운 걸 갑자기 또 막 얘기하다가 근데 그게 좀 되게 너무 달라서 약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감정 노름이라고. 감정 노름에 내가 약간 놀아나는 것 같고 맞아.
약간 그러니까 뭐 배신감이라고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감정이 딥하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좀 약간 그런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솔직히 그런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한 척해서 지금 나를 조종하려는 건가 맞아, 이런 맞아, 생각도 맞아, 솔직히 맞아, 들어. 맞아. 왜냐면 원래 그냥 계속 우울하고 감정에 그냥 솔직한 사람이었으면은 내가 그렇게 배려하겠는데 세상 이성적이고 세상 강하고 합리적이고 딱딱딱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맞아 작가님 지 말씀 분리할 때만 약한 척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 음. 옛날에는 그거 자체가 3번의 본 모습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때는 그리고 사실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3번들이랑 그 이용하고도 남는데 그렇지 않아도 3번은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감정적일 때랑 이성적일 때. 근데 그럴 때 약간 진짜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3번의 본질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그렇구나. 저도 많이 애니어그램으로 정말 3번에 많이 신기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요즘에는 막 좋더라고. 매력 있어. 무조건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피곤해. 내가 피곤해. 남의 뒤치다거리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되게 결정적인데 갈등 상황에 사과할 때 태도에서 나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누구랑 관계에서 이제 갈등이 있을 때 싸웠어?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 머리형이니까 진짜 누가 잘못했나? 만약에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그러면은 저는 진짜 완전 사과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잘못했으면 저건 제가 잘못이야.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따져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남의 일처럼 생각해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쓰셨어요, 네, 이쪽이. 근데 제가 썼는데 작가님이 공감해 주셔서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이 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일이다. 그러면 제가 정말 정중하게 정말 열심히 최대한 사과를 해요. 진짜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는 칼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보고 주목한 건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이 들면은 나는 이 사람한테 완전 쿨하게 사과한다. 라고 7번 찐빵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가슴형이나 본능형들이랑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저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었어. 근데 저쪽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나 같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판단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짝 사과를 할 것 같은데 가슴형들은 그때 되게 자기가 힘들어해. 감정적으로. 자기가 슬프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있잖아 나는 진짜 짜증이 나는 거야. 지가 잘못했고 너가 잘못했어요. 네가 뭐가 그렇게 나보고 뭐 위로해달라는 거야. 뭐 이렇게 맞아.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근데 얘는 반대인 거야. 얘네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미안하고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건데 그거를 티를 내는 게 오히려 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또 얘네는 반대로 우리가 너무 쿨하게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렇게 쿨하게 감정적인 거 없이 나오면 저게 무슨 사과야. 저 진짜 말만 사과한다. 미안해하는 거 맞아? 이런 아니면은 진짜 본능형 같은 경우는 본능형 분노잖아. 화내면서 사과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사과는 하는데 화를 내고 있어. 그러면은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그 화가 진짜 자기를 향한 걸 수도 있어. 이런 내가 잘못했던 상황에 화가 나는 거야. 이 상황에 화가 나는 거지 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닌데 뭘 잘했다고 화를 내? 뭘 잘했다고 화를 내면서 사과해. 뭘 잘했다고 막 저렇게 막 사과해. 근데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냉정하게 사과하는 냉정한 태도로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거는 뭔가 되게 의례적인 사과 같다. 무슨 뭐 부장님한테 사과하니?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갈등이 생기는 적이 많았더라고. 근데 또 6번 유형은 어떠세요? 사과할 때 좀 감정적인 자기가 동요가 있는 편이야? 아니면은 쿨하게 사과하는 편이에요? 전 좀 쿨하게 정리하고 사과해요. 제가 머릿속으로 판단이 들 때 사과하고 근데 저희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렇구나. 그걸 진정한 사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 그리고 너는 말로 해야 사과냐.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사과해야 돼?
맞아요. 말하지 않고 어. 그냥 정말 미안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거나 맞아. 행동으로 바꿔라 라는 건데 나는 일단 내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좀 바뀌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을 풀어줘야 되는데 약간 머리형들은 상황 정리하듯이 사과하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엄마가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한 거 떠나서 네가 그렇게 그런 태도로 나한테 대했다라는 거에 화가 더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6번을 느끼기엔 이제 나는 6번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6번은 그래도 5번보다는 사과를 할 때 감정적인 태도가 많이 있어. 난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 어렸을 때는 솔직히. 아 뭐 저렇게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막 진상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나같이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걸 이해하고 근데 대신에 6번은 5번의 쿨한 사과는 잘 받아주는 편이야. 그게 무슨 사과라고 생각하진 않아. 같은 머리형이라서 그런지. 이거를 보고 머리형의 특징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사과할 때 사과한 거 알겠는데 마음이 안 풀린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을 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거를 이해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알겠는데 마음이 안 풀린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도 그런 적 있어. 엄마랑 아니 내가. 맞아. 나는 그거 내가 아직 안 풀린 거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진정한 사과에 대한 기준도 다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사과라면은 근데 내 기준에서 나는 이제 잘못했으니까 인정하고 사과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상대방께 내가 잘못했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과하는 게 맞아요. 서로를 위해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과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 감정형들이 감정을 섞어서 사과하는 거에 내가 짜증 났던 거는 이제 내가 오해를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7번 유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상주의. 그 이상주의자 라인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 데카그램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상주의자 라인이 7번, 1번, 4번이에요. 7번, 1번, 어. 4번. 1번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좌절의 정서가 되게 지배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꿈은 높은 데 있는데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그 좌절의 정서가 항상 있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눈이 높은 어떤 곳에 항상 향해 있는 거야. 그렇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7번도 이상주의가 좀 심하지. 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단 항상 뭔가 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취미가 계획작이거든요. 7번들의 계획 짜기 취미인 경우가 많지. 제 다이어리 보면 계획 근데 그 주디님도 너는 근데 무슨 계획을 도대체 짜는 거 하면 계획 짤 게 너무 많다고 오늘 뭐 할지 내일 뭐 할지 뭐 다음 주에 뭐 할지 이런 거 이렇게 계획 짜는 거 좋아하고 미래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꿈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7번 간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시아맘님. 자기는 누군가 자기 꿈을 얘기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대. 진짜? 그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이성적으로가 아니라 어. 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너무 멋있고 아름답대. 그래. 저도 조금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요새는 내가 내 꿈이 너무 허황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이 뭔지도 이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약간 좀 현실로 이제 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워낙 어쨌든 아직까지 그래도 막 미래 얘기 앞으로 내가 뭐 할 건지 막 희망 이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저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친구들이 제가 6번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이제 6번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이렇게 막 뭐 불평 얘기도 막 하고 이제 좀 7번, 아니 6번은 불평, 불만이 많지. 항상 현실 걱정. 네, 지금 현실에서 뭔가 어려운 거, 뭔가 걱정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게 막 싫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래지향적으로 뭘 할지. 네, 좋은 얘기, 약간 그런 걸 하고 싶더라고요. 네, 계획 얘기 이런 거. 이게 뭐 그래서 나 정말 신기한 게 정말 7번들은 그냥 계획 짜는 것 자체를 좋아해. 너무 좋아요.
진짜. 계획 짜는, 그러니까 계획만 짜놓고 그거를 실행하는 순간 이거는 현실이 되는 거니까 또 재미가 없어. 실행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실행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면서 막 즐겁고, 그래서 이걸 못 이루기도 해요. 사실, 못 이루면 좀 안 되지만, 이루면은. 상관없어. 다른 계획 또 짜면 되거든. 맞다. 근데 계속 그냥 새로운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이거에 충실한 게 아니라 다음 계획, 마음이 다음에 가 있어. 생각이 내가 엄청 보면. 빠른 사람들인 것 같아. 이거 네. 하면 이거 하고 싶고. 동시에 이거 하면 그 많은 순간, 걸.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꿈이 있던 없던 간에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데 맞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당연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거를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7번 유형들이 여기서 멘붕이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7번의 대표적인 그 캐릭터가 피터팬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다 7번 같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7번은 어린아이 같지, 항상. 어린아이들은 현실보다는 미래의 가능성과 꿈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현실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미래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도 현실을 사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계속해서 미래만 보면 그냥 불만만 계속 쌓이는 거고 무책임하게 되는 거야. 맞아요. 책임을 내팽개치거든. 이거를 하고 싶고 얘는 보고 싶지 않아. 현실에서 시궁창이니까. 그래서 7번 유형들이 나이 먹으면서 그 현타를 맞으면서 되게 불건강해지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반짝반짝했던 사람인데 이게 계속 나름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진짜 불평, 불만이 진짜 많은 거야. 그리고 계속 허황된 생각을 하고 본인도 공허감에 시달리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봐서 저는 7번 유형이 건강하게 나이 먹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배우고 저도 근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전 저를 아니까. 그리고 그 허황이란 단어가 진짜 맞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1번이신데 갑자기 근데 애니어그램 얘기 아빠 어느 정도 조금 아시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7번 유형이라는 건데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건데 뭐 허황된 그런 거라니까 우리 딸이 좀 허황되지. 인정을 바로 그러니까 그 누구나 알 만큼 왜냐면 너무 꿈만 항상 꾸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조금 아직은 뭐 지금도 뭐 어린 나이는 아닌데 갈수록 이게 계속 이렇게 살면은 진짜 내가 나중에는 진짜 막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빨리 이제 현실에 만족을 하고 현실에서 더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망가져버린 7번도 보고 그 고비를 겪어내고 되게 좋아진 7번도 보고 우리 시아맘님 되게 좋아지고 그 과정 우리 좀 봤잖아요. 되게 희망을 얻고 7번 유형들이 그거를 받아들여도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그게 더 가치가 있거든요, 사실.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을 누리면서도 꿈을 꾸고 있잖아. 꿈을 사랑하고 그 고비를 다들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아마 애니어그램의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7번 찐빵님의 게스트 보고서는 여기서 마칠게요.